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까지 붙어준다면 더 성장성이 배가 될 수 있다라고 24년 9월까지는 200bp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또 만나 뵀었던, 저는 유튜브로 만나 뵀지만요.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이신 이경민 팀장님, 오늘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작년 12월 때 이제 경제 전망 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증시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좀 더 갈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때 나왔을 때 1분기 중에는 좀 조정이 있고 그리고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 초 저점을 찍고 2180을 찍고 그대로 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바뀌면서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었다. 다만 이런 흐름들이 뭐 2550, 2600, 700 지금 다이렉트로 가긴 좀 어렵겠지만 방향성은 위쪽으로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월, 5월 지나면서 좀 등락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좀 사는 조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7, 8월쯤에는 2700 그 이상으로 좀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3분기 중후반부터 4분기까지는 조금 박스권일 것 같아요. 미국, 유럽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현실화되면서, 그러니까 기대감을 넘어선 현실화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내년에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은 좀 울퉁불퉁하지만 상승 추세, 2024년은 경기 회복, 경기 확장 플러스 금리 인하, 이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이유는 경제 전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도 수정 전망을 하긴 했지만 그 친구가 4월 달쯤에 했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미국, 유럽, 중국 경기 저점이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 1분기일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1분기 중에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악화가 시장을 흔들어 놓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1분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중국은 2022년 4분기가 저점이었고 미국은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로 지연되었고 유럽도 2023년 3분기로 지연됐고 한쪽으로 몰렸던 게 쫙 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때 충격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지가 고민되었었는데 일단은 2023년 하반기는 미국하고 유럽이 안 좋아지는 건 맞죠. 근데 2분기, 3분기 정도는 중국발 모멘텀에 의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중국이 좋아지면은 수출 좋아질 거고, 그리고 최근 들려오는 거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초중반에는 한번 레벨이 업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 연말까지는 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망가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박스권 등락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경기의 상황들이 좀 변환에 따른 경로가 좀 수정됐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 방향성은 위쪽이다, 추세조다,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일단 기분 좋게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럼 지금 사냐? 좀 기다렸다 사냐? 그게 제일 궁금하죠. 제일 궁금한데 주식을 1분기 중에 잘 모아 놓으셨던 분이면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난 주식을 많이 못 늘렸어.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정찰병원 띄워놓는다는 식으로 좋게 보는 업종이나 종목들 이렇게 좀 10%씩이라도 사셔가지고 일단은 내 기준 가격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은 20% 더 사고 또 밀리면 30% 더 사고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면은 올해는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20-30% 정도 수익을 나실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그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가져가도 되는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좀 위기는 많이 끝났다 볼 수 있을까요? 위기는 끝났다라기보다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위기가 시스템, 그러니까 금융 불안이었잖아요. 금방이라도 2008년과 같은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았는데 저는 그때도 아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고 또 하나는 정책이 너무 빨리 들어왔다. 이제 매뉴얼화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2007년 3월 8일 날 뉴 센츄리 뱅크라는 데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실리콘밸리뱅크 잘 모르는 은행이 파산을 했고 그 다음에 터진 게 크레딧 스위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모르는 은행, 잘 아는 은행. 매칭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로 돌아오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진다, 흔들린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아. 이건 은행의 문제지 뭐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야 라고 하고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증시도 좋았고요. 네, 가 와장창 깨지기 시작하면서 처음 대책이 나온 게 2007년 12월이에요. 2007년 3월 달에 첫 파산이 있었는데 9개월 만에 처음 대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땠냐? 3월 10일 날 실리콘밸리뱅크가 영업 중단을 선언하고 12일 날 파산하고 13일 날 대책이 나왔어요. 마치 기다렸다가 네, 그죠? 3일 만에 나온 거예요, 3일 만에.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위기가 나오니까 며칠 만에 인수 결정을 했고. 자, 왜 이렇게 달랐나? 2008년 금융위기 겪었고, 2010년대 중반에 유럽 재정위기 겪었고, 그리고 2020년 3월, 4월 달에는 경제 전체가 멈춰버리는 상황까지 겪었잖아요.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강해졌고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래서 저신용, 가게라든지 기업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파장이 일파만파돼서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거나 시스템을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다. 다만 수면 위로 올라온 데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불안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발로 인해서 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혹시 좀 생기진 않았을까?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엔 금리 인상을 한번 한다라고 해요. 근데 7, 9, 11, 12 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 3번 이상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더 길게 봐서 24년 9월까지는 200bp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가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슈들은 금융불안 진정된다, 경기 괜찮다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정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고스란히 호재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를 진짜로 연준이 이렇게 가져간다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금융불안이 되게 심해지든지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든지. 근데 시장에서는 이건 괜찮고 금리 인하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물가가 떨어지는 것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CPI가 떨어진 건지 코어 CPI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코어 CPI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좀 긍정적인 변수들을 너무 한쪽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기대감들의 조합이 최상의 조합이긴 하지만 현실화되기 어려운 조합이다. 또 달러 채권 금리는 또 아이러니하게 딱 연중 저점이에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은 연중 고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채권금리 달러는 반등하고 증시는 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런 과도한 기대를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에 하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현실화된다면 저는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융 불안이 엄청나게 커져야 되고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급격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금리라서 저는 완만한 경기 둔화 안에서 금리 인하가 과도했던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게 아마 4월 중순 5월 초 중반까지 시장을 등락을 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을 위쪽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좀 약간 조정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정이라고 해도 뭐 깊은 조정이라기보다는 한 2,400 초중반 그렇다 하더라도 한 150포인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등락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심리지표거든요. 심리지표가 지금 강세전망, 약세전망 스프레드는 22년 이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합권에 와 있고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CNN 머니에서 발표하는 Fear Greed Index는 70을 훨씬 넘었고 많이 올랐죠. 그새 올랐어요. 예. 이게 3월 말 4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익스트림 피어였거든요. 이게 한 보름 20일 사이에 만에 이게 그리디 영역으로 왔어요. 예, 빨리 올라왔어요. 그리고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들 또한 이제 룸을 보면은 보통은 0.2에서 0.8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0.3 밑에 있어서
툭 떨어져서 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룸이 있고 빅스 변동성 지수 또한 지금 18%, 17% 그러니까 2022년 이후 저점이에요. 18% 수준이. 여기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낙폭은 제한적일 거고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한 2400선 초중반 정도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뭐 부채한도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남아있는 유동성을 투입해서 좀 더 싸게 사는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또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미국은 지금 계속 하고 네. 있는데 네. 우리는 2번 연속을 했어요. 그렇죠. 옳은 선택을 한 거냐? 미국이 옳은 선택한 건 이제 갈렸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모르겠어요. 갭 차이가 자꾸 나니까. 그렇죠. 갭 차이가 남에 따라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21년 8월에 시작했고요. 미국은 22년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타임렉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아직 경기가 괜찮아요.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이 1.5 이상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둔화되고는 있지만 천천히 둔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경기 상황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 경기 상황의 차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역전폭이 커지는데 돈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일부 영향을 주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게 한미금리 역전차가 벌어져서 돈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한국 금리가 높았을 때 항상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맞는 논리예요. 근데 이때는 잘 모르겠고 이때만 돈이 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2월 20일까지 외국인이 8조 넘게 샀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나 환율 상황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장단기 금리 역전 뭐 아니면은 정상화 이 차이로 돈이 들어가고 날아가고 하면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말자. 지금 한은의 선택에 있어서는 저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도 안 좋고 수출도 엄청 안 좋고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있겠지만 그리고 가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한다? 저는 그게 더 최악의 수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물가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안 끝났다 하면서 금리 동결을 유지하는 게 지금 한은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선택이고 여기서 물가가 튄다거나 경기가 좀 안정을 잡는다거나 그러면은 좀 액션을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금리 인상이든 금리 인하든 되게 위험한 선택이라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금리 동결 그리고 이제 5월 초에 연준의 스탠스를 보겠죠. 이제 한 번 금리 인상을 하고 좀 멈추는 듯한 시그널을 보여주면 계속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또 금리 인상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한은의 고민은 더 깊어지겠죠. 그렇겠네요. 일단은. 안 되는데 하면서.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이게 최우선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부동산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쳤을 것 같네요. 올해 또 주식시장 배터리 지금 빼고는 볼 게 없을 정도로 그렇죠.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 유망업종,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유망업종에는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인터넷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의심하지 않고 미국까지 붙어준다면 더 성장성이 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주가겠죠. 소재 업체들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 IRA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 거기다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얘기는 캡을 씌우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상한선을 정해버리겠다라는 거 하고 있고 그 가능성도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또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은 포드사와 CATL이 합작해서 뭔가를 만든다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우회로로 해서 뭔가 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프리미엄이 센 거 아닌가라는 게 고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23년 1분기, 23년 연간 이익 전망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른 거는 25년 이후 그리고 수주 모멘텀, 수주 계획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은 더 비싸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소재 업체들은 조금 한 발 물러서고 오히려 그보다는 좀 덜 오른 셀 업체 쪽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차전지 내에서도 덜 오른 데들이 있나 보네요. 그쵸. 한동안 올랐던 거는 2차전지 장비주 뭐 이런 애들이 또 폭등을 하고 폐배터리주도 네, 폭등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전지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긴 해요. 근데 향후 매크로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2차전지 셀 업체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업체 내에서도 실적과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차별적으로 실적은 괜찮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덜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그 기점은 아마 1분기 실적 시즌일 것 같아요. 최근 종목들이 등락을 보이는 것도 실적이 어느 정도 오픈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좋은 산업이고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매력적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접근하기 너무 뜨겁다. 테슬라도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그 매출이랑 이익 성장률이 정말 폭발적이고 네. 예상보다 더 폭발적이니까 주가가 막 뛰어서 올라갔죠. 지금도 매출과 이익은 계속 계속 올라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떨어지니까 네. 주가가 그냥 내리꽂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시장의 기대를 계속 상회할 수 있는 네. 성장률을 보여줘야지만 네. 주가가 버틸 수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뜨거운 데가 더 달궈져서 더 뜨거워지면 잘못하면 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